안녕하세요, 볼리TV 성혁입니다. 간밤에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 2라운드가 끝이 났습니다. 간단히 정리해보고 한도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현재 우리가 속한 A조와 일본이 속한 B조의 판세는 초반이긴 하지만 살짝 차이가 있습니다. A조는 이란이 2차 예선에서 다소 부진했던 모습을 완전히 지워버린 채로 선두를 질주하고 있는데요. B조는 일본이 주춤하는 사이에 호주하고 사우디가 2연승으로 선두 그룹을 형성을 했습니다. 오만과 일본이 1승 1패, 중국과 베트남이 이제 2연패로 최하위권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요. 베트남은 두 경기 연속 굉장히 잘 싸우고도 지금 아쉬운 패배를 당해서 박항서 감독이 좀 아쉽습니다. 여러분 우리 많이 응원을 해서 남은 일정들 잘 소화를 하기를 한번 좀 기대를 해보고요. 자, 중국은 근데 경기 보신 분들 아시겠습니까? 경기력이 진짜 일본한테 오사코 유야 선수한테 결승골 내주면서 이제 0대1로 졌거든요, 중국이. 근데 중국이 유슈팅 하나도 없는 정말 최악의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점유율도 29대 71로 완전히 밀렸어요. 잉글랜드에서 귀화시킨 브라우닝, 에버턴 출신이죠. 브라질에서 귀화시킨 엘케손, 카르발류, 알로이시오 이 선수들 다 나왔는데 참담하더라고요, 경기력이. 귀화하니까 정말 뭔가 축구력이 다운된 느낌? 다운그레이드된 느낌? 지금 중국 그래가지고 호주전, 일본전 물론 B조 강자들하고 맞붙긴 했습니다만 골득실 -4로 베트남보다 지금 낮은 최하위에 지금 처져 있습니다. 야, 이 중국이 사실 월드컵 본선에만 나가려고 돈 엄청 썼잖아요. 좀 귀화 선수들도 많고 여러 가지로 이번에 그래도 좀 욕심을 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출발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B조는 원래 일본, 호주, 사우디 이렇게 세 팀의 접전 양상으로 다들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오만이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일본 잡고 1승을 했던 게 우연이 아니에요.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제 경기를 했는데 찬스는 오히려 오만이 더 많이 만들었습니다. 유슈팅 하나 내준 게 실점으로 이어지면서 패배를 했습니다만 사우디한테 유슈팅 하나밖에 안 내준 것도 굉장히 탄탄한 어떤 조직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죠. 볼 수유 많이 안 하면서 역습 위주의 축구로 굉장히 강한 위력을 보여줬습니다. 0대1로 패배를 했는데 B조 판도의 균열을 낼 수 있는 충분히 2, 3위 경쟁을 할 수 있는 팀이 아닌가 이런 굉장히 인상적인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초반 일정이 일본 사우디인데 1승 1패를 했으니까요. 자, 그나저나 B조 3경기는 사이좋게 전부 1대0으로 승부가 갈렸는데요. 골도 3경기 다 전반 40분대에 나왔습니다. 거의 약간 소름 돋는 뭔가 공교롭게도 상대적인 약팀들이 모두 홈경기를 치렀는데 세 팀 다 승점 획득 기회를 한 골 차로 놓친 셈이 됐습니다. 홈팀이 죄다 패배를 했어요. 반면에 우리가 속한 A조 6경기 치렀는데 3경기가 무승부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초반 혼전 양상이 짙은데요. B조가 무승부 없이 6점, 3점, 빵점 이렇게 두 팀씩 딱딱딱 구분이 지어진 것과 다르게 A조는 이란이 유일한 전승팀입니다. 승점 6점으로 1등이고요. 대한민국이 4점으로 2위. 나머지 4팀은 승리가 4팀도 없습니다. 승점 2점, 1점 이렇게 몰려있는 상태고요. 물론 전패팀이 없다는 것도 좀 A조의 특징이라면 특징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시리아가 아랍에미리트에 좀 덜미를 잡아주는 게 순위 경쟁에서 좀 그래도 다행스러운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최소 조 2위를 해야 본선에 직행을 하기 때문에 승점 3점을 어느 한 팀이 딱 가져가는 것보다는 우리 입장에서는 다른 팀들이 나눠 갖는 게 좋죠. 그리고 아무래도 시리아보다는 아랍에미리트가 우리한테는 좀 더 위협적인 상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승점 2점에 묶여 있는 것이 우리한테는 좀 더 유리한 그런 구도를 만들어주는 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자, 근데 경기 하이라이트를 보니까요. 시리아가 오히려 이길 수도 있는 경기였더라고요. 이렇게 완벽한 찬스를 놓치는 장면이 있었고 결국 경기는 이제 1대1로 끝이 나는데 우리가 지금 이라크하고 레바논 좀 해볼 만한 팀들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경기들이었잖아요. 참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2라운드 6경기 가운데 유일하게 승리를 거둔 홈팀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우리는 한 골밖에 못 넣은 게 좀 많이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경기 내용은 이라크전에 비해서 상당히 좋아졌다 봅니다. 손흥민 선수가 종아리 부상으로 명단 제외가 됐고 황의조 선수도 피로가 누적이 되어서인지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았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후반전 45분만 뛰었는데 대부분의 선수들이 제 몫을 해주면서 좋은 경기를 했습니다. 황희찬, 황인범, 김민재, 홍철 다른 선수들도 다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만 저는 이 4명의 경기력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실 이 경기만큼만 우리 경기력이 유지가 되고 여기에 손흥민, 황의조 선수가 컨디션이 올라오고 이강인, 김신욱 같은 이번에 소집이 안 된 선수들까지 가세를 한다면 본선행은 순조롭게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벤투 감독이 좀 약간 답답한 면이 있긴 합니다만 우리 선수들의 최대치를 좀 끌어낼 수 있게끔만 잘 도와만 준다면
충분히 우리가 본선행은 무리 없이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아무튼 이 경기 이기면서 대한민국은 승점 4점을 따내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늦게 치러진 경기, 와, 이게 또 정말 이란이더라고요. 이라크 수비 실수가 곁들여지긴 했습니다만 넣어야 할 때 골을 쏙쏙 꽂아 넣으면서 3대 0으로 이란이 완성을 했습니다. 이라크가 홈 경기이기도 했고 2차 예선에서 이란을 잡은 적도 있기 때문에 수비에 중심을 둔 축구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랑 할 때처럼 막 템백을 펼치고 그러진 않았어요. 일단 첫 골이 전반 2분에 나왔기 때문에 전반 2분 만에 실점을 했으니까 우리랑 할 때처럼 잠글 수 없었겠죠. 이라크 입장에서는 굉장히 잠그기 힘든 상황이 연출이 됐고, 그리고 뭐 템백을 안 했다고는 해도 뭐 슈팅 2개가 90분 동안 전부였기 때문에 빈 공은 빈 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뭐 전체적으로 공격적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좀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라크가 이기기는 어려운 경기였는데 다만 이라크 입장에서는 너무 크게 진 거죠. 경기 실제로 했던 내용에 비해서는 우리가 봤듯이 이라크 선수들의 기술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조직적으로도 잘 갖춰진 팀이고 또 아드보카트 감독의 어떤 전술적인 구상도 굉장히 이 팀의 그레이드를 좀 올려줄 수 있는 그런 또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정말 라이벌전이라서 그런지 첫 두 골이 좀 실수해서 좀 나왔습니다. 그럼 종료 직전에 이제 그 추가골 내주면서 3골 차까지 갔는데요. 막 거친 시합 또 초반 실점 이런 것들이 좀 겹치면서 이라크가 약간 좀 운도 따르지 않았던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첫 골이 골키퍼 실수가 좀 있었고요. 네, 두 번째 골은 수비수들이 어버버 하다가 사실 수비수가 훨씬 많았는데 이거를 전혀 조준사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면서 좀 어이없이 실점을 했고 또 전반 30분도 되기 전에 공격 전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바샤르 라산 선수가 부상으로 나갔습니다. 그 뒤에 골을 하나 넣긴 했는데 이것도 골 취소가 됐고요. 결국 완패를 좀 했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란이 우리하고 조선들을 다툰다고 봤을 때 이 최종 예선은 사실 1위하고 2위는 뭐 똑같거든요. 본선 나가는 거. 1위 한다고 뭐 특별한 뭐 혜택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란이 다른 팀들을 다 잡아주는 게 우리한테 나쁜 결과는 아니긴 합니다. 우리하고 이란하고 1, 2위를 한다고 봤을 때 다른 팀들과의 격차를 벌리고 좀 견제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물론 이거는 우리가 남은 경기를 잘 치러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또 유의미한 분석이 되겠죠. 자, 지금까지 이제 2라운드 정리를 해봤는데요. 최종 예선 총 10경기 가운데 이제 2경기 끝이 났습니다. 20% 진행이 됐는데 그래서 아직 전체 판도를 예측하는 건 사실 무리입니다. 대한민국이 잔여 일정만 봐도 아직 정말 많은 시합들이 남아 있어요. 다들 이제 같은 날에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스케줄 뭐 대충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을 텐데 12월, 1월 2달 정도 쉬고 또 3월까지 매달 2경기씩 이제 앞으로 6개월 동안 치르는 일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10월과 11월 일정, 다음 달하고 다다음 달 일정이 굉장히 빡빡합니다. 10월에는 시리아하고 이제 홈에서 붙고 이란 아자디 스타디움 원정을 갑니다. 11월에는 홈에서 아랍에미리트랑 붙고 이제 이라크로 또 원정을 가게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 K리거 선수들 역시도 좀 부담스러운 일정입니다만 유럽파들 같은 경우는 정말 부담이 클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한국으로 와야 됩니다. 한국에 와서 소집돼서 첫 경기를 치르고 나서 중동 건너가서 거기서 두 번째 경기 치르고 소팀 복귀를 하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거는 1월 말 소집, 그러니까 1월 27일하고 2월 1일 이때 레바논하고 시리아 원정으로 2연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홈 원정 왔다 갔다 안 해도 되는 거는 굉장히 다행스럽습니다만 이 중동 친구들한테 한겨울 동장군 맛 좀 보여줘야 되는데 홈에서 우리가 막 그 영화 막 이런 경기장에서 축구하는 거 좀 보여주고 우리한테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었는데 아무튼 일정이 이렇게 잡혔고요. 자, 마지막 9라운드 10라운드 일정이 이란 그리고 아랍에미리트입니다. 우리가 이왕이면은 9라운드 이란 붙기 전에 좀 본선 진출 확정을 좀 지었으면 좋겠다는 좀 욕심이 있습니다. 자칫하면 꼬일 수가 있기 때문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2라운드 간단히 정리를 해봤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뵐게요.